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격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오리슨 스웨트 마든 지음, 추미호 공김, 행복한 작업실에서 나온 책입니다. 훌륭한 인격이란 성품이 선하고 올곧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며 타인에게 영감과 에너지를 전하고 존경받는 성공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훌륭한 인격입니다. 이 책은 품위 있고 존경받는 성공을 만드는 삶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지만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분위기 또는 매력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신체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두드러집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요, 그 사람과 살이 닿을 만큼 근접하기도 전에 이미 강한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적인 힘을 지닌 섬세한 빛이 마치 후광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기운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이 발산하는 일종의 자기장이며 이것은 개인의 성격과 인품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띈다고 주장합니다. 기, 매력 혹은 그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말로 표현할 길이 없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람의 분위기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시각 장애인이자 청각 장애인인 헬렌 켈러는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가까이 다가올 때 뚜렷한 힘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힘에 끌리기도 하고 멀찍이 거리를 두게 된다고도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사람의 도덕성을 직감할 수 있어서 악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요, 마치 무언가가 자기를 해칠 듯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요, 사람의 성품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모든 특성이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가 갔을 때, 심지어 우리 삶에서 누군가가 떠나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느낌이 생생해지고는 합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집이나 그들이 자주 갔던 장소들에는 어떤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느낌을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요, 우리는 이것을 예리하게 감지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지닌 큰 인물들에게는요, 분명 그들만의 분위기 또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운영하는 곳에 가면 야망이 태동하는 기운이나 미묘한 영향력이 느껴지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곳을 채우고 있는 활발하고 힘이 넘치며 긍정적인 진동들 때문인데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운이 넘치면 사업장 전체에서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내공을 세상도 감지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우리의 발전기가 강력한지 약한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큰지 작은지, 우리가 대인배인지 소인배인지, 승자인지 패자인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발산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아무리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해도 취약한 사람에게는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래의 어느 날에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과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 그것인데요.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란 가능성을 실현한 자신이며 최고의 인성을 지닌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들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께서 의도한 우리 모습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실제로 성취한 것을 두고 우리를 판단하지만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를 놓고 스스로를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더 뛰어난 무언가를 우리가 실제로 성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안의 거대한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더 크게 성장하는 자기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능성에 이르는 목표를 붙들고 있지 않은 것인데요,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역량에 대해 한계를 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한 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요, 최상의 나를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고귀한 모습과 가장 원대한 꿈을 그리며 그것을 모델로 삼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모델이 삶의 영원한 지표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를 떠올릴 때마다 완전함, 진리, 아름다움, 정의, 조화로움을 상상해 보아야 하는데요. 스스로를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인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그려봐야 하는데요. 완전함은 우리가 날 때부터 받은 권리이며 나라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점입니다.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믿고 그 열등감이 내면에 도사리고 있다면요, 삶에서도 그것이 발현됩니다. 자기에게 결함이 많다고 여긴다면요, 그것들을 마음에서 싹 걷어내야 합니다. 나에 대한 더 나은 모델을 갖지 않는 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에 매여 납작 엎드려 살지 말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훌륭한 모델을 품고 있으면요, 삶의 폭이 넓어지고 정신세계도 커지며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취약한 갈대 같은 존재, 심지가 없는 해파리 같은 모습을 자기 이미지로 갖고 있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열등감이나 취약함을 불러일으키는 말 따위는요, 과감하게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나, 가장 건강한 나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모습의 주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건강이며 활력이다. 나는 활기찬 에너지다. 나는 진실이며 현실이다. 나는 완전함이다. 나의 모든 요소는 유능하다. 나는 힘을 발산한다. 나에 대한 이런 생각과 이상을 마음에 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되돌아옵니다. 주위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마치 자석처럼 저마다 자기와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쾌하고 기분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달갑지 않은 것들만 자동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기 넘치는 자석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둘러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둡고 시무룩하며 비관적인 자석처럼 우울하고 침울하며 꺼림칙한 분위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좋은 일들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들마저 불운에 빠져들게도 합니다. 불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앞서거나 뒷북을 쳐서 번번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유유상종이기 때문인데요. 세상 만물은 자기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정서, 열정은요,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인품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들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와
그를 대하는 태도에 부응하는 결과물입니다. 만약 상대가 의심, 불신, 질투, 시샘의 감정을 보인다면요, 그 이유는 이미 내 안에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면요, 이를테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품을 갖고 싶다면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혐오감을 갖도록 하는 내 안의 요소를 제거하고 상대의 기운을 북돋고 도움이 되는 자질들을 길러야 합니다. 즉,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싶다면요, 우리 안에 그것과 닮은 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믿지는 것들 뿐일 것입니다. 삶의 보탬이 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이 찾아올 리 없습니다. 내면에 그것들을 끌어당길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만 가지의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운이 좋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습관의 족쇄에 갇힌 탓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엮는 거미줄 같은 것인데요. 습관적인 사고와 행동이 운명이라는 거미줄을 엮어갑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인생을 걸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졸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은 창의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생각의 습관에 따라 강한 성격이 되기도 하고요, 취약한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감과 확신이 있고 단호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사람은요, 강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누구나 행동이 그 사람의 일부가 됩니다. 성격도 그렇게 형성되는데요. 구질구질하고 칠칠치 않은 습관은 곧 구질구질하고 칠칠치 않은 성격을 만듭니다. 좋은 성격, 훌륭한 인품을 얻는 최고의 길은요, 삶을 좋은 습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 타인에게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협조하는 습관, 꼼꼼하고 체계적인 습관,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 일단 시작한 일은 끝마치는 습관,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는 습관은 평생의 축복입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습관은 성품 안에 녹아들어서 그 사람의 태도와 침착함에 영향을 줍니다.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에게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쉽게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으며 세상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 어떤 일에서도 부정한 적이 없고 속임수와 거리가 멀며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훤히 잘 알고 능률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사람의 내면에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성공하려면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자발적이고 기쁜 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싫어하는 상사의 강요로 억지로 성격을 바꾸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달라지려고 노력할 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승리하는 습관, 즉,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은요, 훌륭한 인격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큰 활력소이자 든든한 바탕이 됩니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삶의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중년이 다 되어서 또는 그보다 늦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받거나 영혼을 울리는 설교나 강연을 듣고서 불현듯 자기를 찾고 싶은 열망이 타올랐을 수 있습니다.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환경인데요. 가능한 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 속에 몸담아야 합니다. 우리 안의 힘을 개발하려는 욕구를 약화시키는 환경은 피해야 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앗아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환경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 기회들이 비록 하찮아 보일지언정 그 기회들을 이용하면 결국에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찾기로 결심하고 내 안에 부여된 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 하지 말고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공과 행복은 오로지 인격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